에이린의 앙상블 창단 연주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안기호, 장하영입니다. 네, 화창한 5월 마지막 주에 아주 특별한 주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소망의 교회는 문화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에이린의 앙상블의 첫 번째 연주회이기 때문이죠. 네,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에이렌의 앙상블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이렌에는 헬라어로 한글 성경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병행어인데요. 개인, 공동체, 가족, 민족이 온전하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을 뜻합니다. 앙상블은 프랑스어로 조화와 통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음악 단장으로는 소망의 교회 김미영님, 제1바이올린의 박경숙님, 제2바이올린의 김진희님, 첼로의 김지선님, 플룻의 엄성애님, 클라리넷의 임수빈님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이번 연주에는 감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특별히 곡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순서에는 퀴즈가 있으니 집중하여 들으시면 풍성한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연주회를 위해서 핸드폰은 매너 모드로 지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던 거에 비해 이 음악가는 보기 드물게 부유하고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난 엄친아입니다. 6살 때 전속 오케스트라를 소유하고 집안에 오페라 극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 부유함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인지 그의 음악은 세련되고 다정한 음색을 담은 밝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곡으로 엄친아 맨델스존의 봄노래 스프링송입니다.
네, 엄친아 멘델스존의 밝은 기운이 느껴지셨나요? 네, 5월의 끝자락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You Raise Me Up, 당신이 날 일으켜주기에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 작곡가 롤프 러블랜드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불릴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에 브랜던 그레이엄이 가사를 쓴 노래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고 부르셔서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CCM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팝송입니다. 그러면 You Raise Me Up, 바이올린의 박경숙님, 플룻의 엄성애님, 피아노의 김미영님, 피아노 3중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기에 내가 강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작곡가 롤프 러블랜드의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한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영화 여인의 향기의 OST로 유명한 곡인데요. 보루나 가벤사. 네, 보루나 가벤사는 머리 하나 차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밀고 당기는 사랑을 경마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노래로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의 알파치노가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여인과 우아하게 탱고를 추는 장면에 삽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클래식 악기로 탱고 춤을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탱고 춤을 추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곡은 아마 오늘 준비된 곡들 중 가장 익숙한 클래식일 것 같은데요. 바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이 살루트 아모르,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에드워드 엘가가 작곡했는데요. 에드워드 엘가는 1875년 영국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합니다. 신분, 학력, 경제적인 컴플렉스를 아는 채 무명 작곡가로 살아가던 중 29살에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9살 연상 명문가 출신의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를 만나게 되죠. 그녀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가가 가진 음악적 가능성을 보고 그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살루트 아모르는 엘가와 캐롤라인의 둘만의 약혼식 날 캐롤라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과 감사함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캐롤라인에게 선물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며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리넷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성을 믿고 끝까지 따라준 캐롤라인에게 약혼식 날 이 곡을 선물한 로맨틱한 엘가, 네, 그 로맨틱함을 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음악가 바흐의 작품입니다. 신실한 루터 교인인 그는 18세부터 교회 오르간 연주를 시작으로 왕국에서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며 수많은 교회 음악과 생활 음악을 작곡하는데요. 그중 이 곡은 독일 작센 지역의 왕이 자신의 생일 축하곡을 부탁해 15개의 칸탄타, 나의 즐거움은 힘이 나는 사냥꾼이라는 곡을 작곡하는데요. 그중 9번째 곡입니다. 바흐의 Ship May Safely Graze.
네, 바위의 곡 양들은 편안히 풀을 듣고 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넓은 들판에서 풀을 듣고 있는 양들을 상상하셨나요? 네. 여러분 되게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이 괜찮다면 큰 소리로 환호를 쳐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네, 반응을 좀 열정적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아일랜다이즈, 아일랜드의 여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클로드 볼링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14세부터 음악 신동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많은 작곡을 남겨 크로스오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여인으로 번역되는 이 곡은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재즈곡으로 많은 광고에도 쓰였던 익숙한 곡입니다. 조금 더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크로스오버의 대표곡인 만큼 재즈풍의 피아노 연주와 그리고 담백한 플룻 연주까지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제클린은 1945년 영국에서 출생한 실존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첼로 연주에 천재성을 보이며 당시 비틀즈와 비교될 만큼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영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 그녀가 28세 때 돌연 다발성 경화증, 몸이 점점 굳어지는 희귀병에 걸려 14년 투병 생활하다가 42살에 요절합니다.
1887년에 세상을 떠난 바흐가 그녀를 위해 곡을 썼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진실은 젊은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바흐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우연히 찾아낸 후에 자클린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곡에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녀에게 헌정 연주를 한 후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지선님의 첼로 연주, 자클린의 눈물입니다.
네, 14년 동안 희귀병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며 힘들어 아파했을 자클린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 8번째 곡은 인생의 회전목마. 많은 분들이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곡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히사이 시조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전 영상보다 음악을 먼저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영화의 메인 테마들을 뽑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 부문 가장 높은 평점과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용서, 전쟁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도 호평받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지나온 인생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실 때 눈을 감고 감상하시면 지나간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때로는 빠르기도 또 느리기도 알 수 없는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연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2007년 MBC에서 만든 드라마 하얀 거탑의 OST입니다. 작품 속에서 탤런트 김명민이 의사로 분하여 열연하며 많은 인기를 받았던 작품이죠.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네, 제목의 로제타는 장미란 뜻으로 수술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주위로 쭉 둘러싼 모양이 장미꽃과 같아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클래식 악기로 표현되는 수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긴박한 수술실의 모습이 정말 상상이 가는 연주였습니다. 10번째 곡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곡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이 연주를 준비하게 되면서, 연주 해설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직접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말고 음악을 만든 존 윌리엄스를 아시나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는 수많은 영화 음악을 통해 20세기 전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영화 음악가로, 또한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슈퍼맨, E.T., 조스, 인디아나 존스, 나홀로 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영화의 음악들을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쉰들러 리스트의 테마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신들러 리스트 영화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그 우울함과 위태로운 감정이 잘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네, 다음 곡은 가에타노 브라가의 라 세레나테입니다. 가에타노 브라가는 작곡자이자 첼리스트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이 곡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잔잔한 곡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식전 음악이나 부모님 화촉 점화 순서 때 단골로 연주되기도 하죠. 그리고 임산부들이 태교 음악으로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눈을 감고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추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 3중주입니다. 나 세레나테. 네,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가 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가 교회에서도 함께 여러 번 고백했던 조성은 씨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찾아보다가 조성은 씨가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곡은 조성은 씨가 로마서를 묵상하며 20분 만에 작곡과 작사를 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는 이 곡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느낀다고 한다고 합니다. 조성은 씨가 중국 선교를 갔다가 중국인들이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을 보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큰 감사였다고 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 곡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직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